실채점 결과가 나왔고 지지난주네요. 벌써 실채점 결과가 나오고 바로 저희가 설명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학적판에 이제 배치표가 지금 나갔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마 오신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혹시 또 유튜브에서도 지금 거의 YTN하고 저희가 동시에 중계가 됐기 때문에 그게 한 6만 개가 넘어갔더라고 그 두 가지에서. 그래서 그때 혹시 일부 내용이 좀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어떤 그 내용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심적인 골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사항들하고 직결을 해서 새로운 버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얇은 자료가 지금 오프라인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만든 자료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집 하면 두 가지 버전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살짝 좀 얇은 내용이고 두꺼운 내용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전체가 수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배치표가 혹시나 체인지는 나중에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배치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펼쳐보셔가지고 혹시나 아직도 예비판에 계신 분들은 저는 다 교체가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지금 표 보는 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서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 표준 점수를 다 합산했던 점수가 맨 왼쪽 상단에 있고 그 오른쪽에 백분위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표준 점수로 다 더하기 해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지금 지원 가능한 대학이 나오는데 일단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각 대학별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실 거는 종로학원에서 전국의 대학과 학과를 이런 지금 현재 점수대로 보고 있던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의대 약대 라인까지 되어 있고 아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배치표도 좀 보시면서 전국의 대학과 학과 순서도를 어떻게 지금 현재 매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참고치로 드리는 자료니까 일단 댁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자료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수시에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났고 12월 18일까지 등록을 받고 12월 19일 날 이제 최초 합격자 중에서 몇 명의 등록을 포기했느냐 이 부분들이 이번 주 12월 19일 날 오후 때쯤 되면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첫 입시 결과에 수시의 결과판이 나오고 이 부분들이 정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특히 12월 19일 날 한 오후 이맘때쯤이 되었을 때 과연 서영고에서 얼마만큼의 최초 합격생이 빠져나갔느냐 이 부분들은 금년도 입시에서 중요한 어떤 그 방향이 지금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 페이지 열어보시면은 자료집 2페이지 새롭게 만든 자료집이 살짝 얇은 버전입니다. 그 버전을 보시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이번 입시 결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시 원서를 쓸 때는 원점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한번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어 수학 만점자가 1000명 정도가 넘었다. 지금 국어 1055명, 그 다음에 수학이 1522명. 이 정도는 전체 의대 선발 인원의 4500명 정도로 봤을 때는 전체 의대 선발 규모에서 약 30% 정도는 만약에 국어 수학 단일 과목으로 봤을 때는 동점 만점자다. 이렇게 일단 상황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간의 점수장 국어는 금년도에도 언어와 매체가 합법과 작문보다 한 3점 정도 앞서 있습니다. 같은 한 문제도 안 틀렸는데 언어와 매체는 139점이 지금 찍혀져 나왔고 합법과 작문은 136점이 찍혀 나왔으니까 통합수능 이후에 4년 연속으로 언어와 매체 높고 수학은 미적분이 한 문제도 안 틀리면 140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135점 이게 또 5점 차 작년에 11점 차까지 벌어진 거에 비하면 줄어들었는데 과연 올해는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자세하게 또 이따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본인이 1등급, 2등급 구간대 학생이다라고 하면 어느 과목이 중요할까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는 지금 현재 8점 차 139에서 131점 수학은 9점 차 140에서 131점 2등급 때는 국어가 130에서 125점 차 그 다음에 수학은 130, 127점 차 1등급, 2등급 구간대에서는 수학 경쟁력이 국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 잘 본 학생들이 1, 2등급 대 구간대에서 현재
현재 금년도에서는 중요한 과목이 되고 있고 3등급, 4등급 때는 과목 그 등급 내에서 점수차 자체가 수학보다는 국어 점수차가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 4등급 대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국어 과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일단 전체적인 거시적 구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3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국에 등수 석차 순서대로 한번 크게 한번 구획을 정리를 해보면은 금년도 의대 선발 인원이 4,485명. 그러면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어떤 학생이 어디로 빠져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시에서 수능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얼마만큼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능 등수로 봤을 때는 한 4,500등 안에 들어오면은 만약에 최우수 학생들이 다 의대 쪽으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놓고 보면은 4,500등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약대까지가 8,058명. 약대까지도 지금 우수한 학생들 다 그쪽으로 쏠린다는 가정을 둔다라고 하면은 한 8,000등 정도의 뭔가 의미가 있는 되고, 스카이 쪽으로 가보면 12,185명, 그러면 한 12,000등 내외 정도대로 형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과목별로 됐든 전체 합산을 됐든. 그 다음에 주요 10개 대학에서는 33,000명 모집 인원이니까 33,000등, 그 다음에 서울권에서 63,297명 모집이니까 63,000등. 대충 보면은 우리 애가 과목 간 어떤 그 현재 위치 상태가 4,500등 안에 들어와 있느냐, 8,000등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 다음에 스카이에 12,000등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33,000등인 주요 10개 대학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인서울권에 63,000등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런 의미를 어쨌든 거시적으로 전국의 순서대로 보면은 4페이지 보시면은 4,500등 먼저 보면은 국어 딱 세 점수대만 놓여져 있습니다. 139점대에 만점 맞고 1,055명. 동점이죠. 137점이 1685명, 136점이 1801명. 딱 이 세 구간대에 1600명, 1800명, 1055명의 동점 구간대에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건 안에 들어왔느냐와 그 다음에 136점대가 전체적으로 한 1801명의 동점이니까 이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주느냐 낮춰주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 동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학은 140점에서 137점 이 4개 구간대고 137점대가 3,149명의 동점이네요. 그래서 작년도는 보면 국어는 한 10개 계단에 앉혀져 있었고 분산되어 있었으니까 국어 변별력이 꽤 높았는데 이게 3칸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작년에 7칸으로 왼쪽에 나눠져 있던 것이 올해 딱 4칸이고, 특히 139점과 138점은 100명도 안 넘어갑니다. 이 정도 점수대는 괜찮은데 137점대라고 하면 고민이 많죠. 여기에 가중치에 따라서 순서도가 현재로선 동점인데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과목을 잘 밟느냐 못 밟느냐에 따라서도 이 137점의 의미 때는 상당히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과목을 잘 못 봤을 경우에 137점대가 만약에 정시에서 하향 지원을 한다라면 137점 언더에 있는 학생들도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포진이 되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등 스카이라인 때 정도로 보면은 139점에서 134점 6개 구간대 나눠져 있는데, 특히 134점과 133점대가 전체에서 한 50%네요. 3,566명의 동점, 2,418명의 동점. 그래서 국어에서는 이 두 구간대에 지금 놓여져 있느냐 안 놓여져 있느냐, 아니면 이 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스카이권의 국어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수학은 140점에서 134점대 7개 구간대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수학이 134점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여기 동점 구간에 분포되어져 있다. 문과냐 이과냐에서 따르고 달라지고, 또 문과 학생들은 수학 고득점자가 적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밑에도 합격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8페이지 주요 10개 대학 33,000등, 국어가 한 128점대 구간 내에 진입을 해 있느냐 안 진입해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의 성적표 동그라미 쳐보면서 이 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위아래에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 7페이지 수학은 126점대 라인대 안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위아래의 분포 도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 주 10개 대학에서 그 다음 8페이지 인서울 끝라인 국어 123점대 라인 정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위아래 분포도 특징 보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수학은 122점대 라인 선상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라인 선상의 위아래 위치 그래서 동점 구간이 많다 위아래 그리고 내 구간대 동점이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중치 특히 신경을 써야 되면서 현재로서는 동점이지만 패싱이 될 수 있고 드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구간대라는 것을 대강 일단 거시적 지표로서 보시고 영어는 1등급 28,000명이다. 자, 28,000명이면은 아까 방송에서 나왔듯이 의대 4,500명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점이 되는 거고 주 10개 대학이 33,000명이니까 얼핏 다 동점이 되는 거고 2등급이 몇 명입니까? 75,000명이죠. 그런데 인서울권 모집 인원은 63,000명이죠. 그럼 2등급만 75,000명이 지금 현재 영어가. 그럼 영어는 대학에서 어떻게 산출식을 하든지 간에 1, 2등급 때 대강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고 뭐 특별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문이과 점수 격차 잠깐 보겠습니다. 문이과 점수 격차를 보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과 학생들이 특히 수학에서 잘 못 봤을 경우에 이렇게 못 봐도 된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지 만약에 문과에서 수학을 잘 봤다라고 하면 대단히 큰 경쟁력인지 이과에서 수학만 잘 봤을 경우에 조금 더 나은 대학의 문과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교차 지원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금년도에는 문이과 무전공 전형 선발이 학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과 문과가 같이 겨루었을 때 수학의 경쟁력 격차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데 이 체킹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도 수학 1등급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봤더니 약 한 96%가 현재 이과생으로 추정 표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학 1등급은 저는 거의 이과생 싹쓸이다. 2등급도 74.8% 정도 거의 한 18명 정도가 수학 1, 2등급은 2등급 때까지 2등급만 하더라도 거의 한 80% 육박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못 봤을 경우에 주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거죠. 왜? 문과 학생들끼리 수학 경합에 있어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봤다 싶으면 대단한 경쟁력이 되는 거고 이과에서 만약 다른 과목을 못 봤다라면 수학에서 문과 쪽으로 겨냥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큰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확률과 통계를 문과로 가정했을 때 확률과 통계에서 한 문제도 안 틀렸지만 내 위에 있는 점수대들이 이과 애들이 4,953명입니다. 금년도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문과에서 아무리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미 한 4,900명 정도 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과 애들보다. 작년도에 6,835명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대단히 큰 비중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 1,017명밖에 없었었고 2022학년도에 2,93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럼 그때보다는 월등히 높죠.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서울대 정시 합격생 문과 학생들 중에서 50% 이상이 이과 학생. 현재 만점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11점에서 5점 차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꼭지점에서 최상단 만점의 구간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었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 격차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 있다. 이 부분들은 현재 거시적 지표상으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은 2025학년도 수학 1등급에서 131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과 쪽에서 줄을 서면은 17,472등 17,472등이 가는 대학 학과고 문과 쪽에 가면 727등 지금 현재 한 개 대학에 3,000명 정도 문과 이과 절반씩 하면 1,500명 1,500명 최상위권 문과 1,500명 중에서 700등 정도 대 1등급 끝 라인이 그 다음에 2등급이 123점이니까 이과에서 줄 서면 42,000등, 문과에서 가면 9,000등, 3등급 117점대다.
이과는 82,000등, 문과는 25,000등. 왼쪽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문이과 격차 금년도 수학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 현재 이런 구도입니다. 12페이지. 탐구 영향력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을 계속 지금 현재 예상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탐구 응시 과목, 사탐 한 과목과 가탐 한 과목을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31,000명 늘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사회탐구 9개 과목, 가탐 8개 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체제로 바뀌어진 게 지금 현재 2022학년도부터니까 금년도가 4년 차입니다. 최근 4년차에 제일 많이 증가됐습니다. 사탐 한 과목, 가탐 한 과목이. 2021학년도까지는 사탐에서만 두 과목, 가탐에서만 두 과목 이랬던 것이 2022학년도 바뀌어졌고 금년도 2025학년도가 이례적 급등 상황이 벌어졌고 가탐 두 과목만 선택한 학생들은 확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38,000명 줄었고 사탐 두 과목만 응시한 학생도 늘었습니다. 결국 수학은 이과 학생이지만 사탐 한 과목으로 갈아탔거나 아예 사탐 두 과목으로 갈아탄 이과 학생이 사탐 고득점자 중에 상당수 지금 군데 지금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탐에서 만약에 영향력이 높다라고 하면은 사탐을 잘 본 문과 학생들은 유리한 거고 또 그 중에서 사탐 고득점이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이과생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다시 원위치 이과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3페이지. 사탐 9개 과목 중에서는 다른 과목보다 이 두 과목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 학생들이 전체 응시생의 65%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과목을 잘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은 일단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들이 지금 현재 점수 분布어떻게 나왔는지는 대단히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두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입니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는 작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표준 점수 최고점이 65점에서 77점으로 무려 12점 상승했습니다. 대박 나온 거죠. 생활과 윤리 선택한 학생들은. 사회문화가 70점에서 69점으로 살짝 낮춰져 있지만 대단히 그래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점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의 점수 구도가 상당히 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과목인데 변수가 커졌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게 지금 현재 생활과 윤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14페이지 과학탐구는 다른 과목보다 지구과학 원하고 생명과학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68.7% 실제 응시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리고 17이 이 두 과목이니까 문제는 지구과학 원하고 생명과학 원이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4.1점 상승돼 있으니까 과학 탐구를 잘 본 고득점 표준 점수 있는 학생들 일단 점수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탐 영향력은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과목이 물리학 원하고 화학 원이죠. 그거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67점, 65점밖에 안 나와요. 두 번째 표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근데 물리원하고 화학원의 표준 점수 제일 낮게 나오는데 다른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로 해서 바꿔서 하는데 서울대학교만큼은 성적표상에 써있는 표준 점수 그대로 인용하는 대학이죠.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교, 홍익대, 국민대학교인데 그건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그대로 활용하는 대학인데 서울대학교 의대가 물리하고 화학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응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을 해서 100점을 맞은 학생들이 금년도 가탐에서 최대 피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금년도에 전체 그 탐구 만점자가 15페이지 보면은 이과생이 지금 1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학생은 424점 맞았고 지금 어떤 학생은 지금 현재 414점 맞고 있고 서울대 의대 합격선이 415점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점 맞고도 서울대 의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금년도 최고 꼭지점에 최고 상단에 있는 만점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가장 이제 운빨로 변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서울대 의대 그 과목이 또 공교롭게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점수대가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만점자 학생 중에서 화학원과 생명과 원을 선택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414점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자연계 같은 경우는 가탐의 영향력보다는 가탐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15페이지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국어하고 수학은 전체 표준 점수가 몇 점이고
이게 전국에서 몇 등 안에 정도 들어오는 점수대다라고 하는 것을 대강 일단 살펴봤죠. 그래서 의대권이냐, 약대권이냐, 스카이권이냐, 주요 10개 대학이냐, 인서울권이냐. 그래서 4,500등이냐, 뭐 12,000등이냐, 33,000등이냐, 63,000등이냐 대강 봤죠. 그럼 탐구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해봐야 될지 보면은 일단은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표 서행에 나와 있는 국어하고 수학 과목은 표준 점수 그대로 동그라미 치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점수가 되는 거고, 탐구는 두 과목 중에서 표준 점수는 다 X표를 쳐놓고 일단 100분위 점수만 동그라미를 치면은 100분위 점수가 100점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 있는 100개 계단 중에서 지금 몇 점인지 동그라미를 두 과목을 쳐놓고 대학들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분위 점수가 97이다라고 하면은 사탐은 뭔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하는 요 점수가 요 점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제2의 탐구의 성적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된 대학들도 있는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탐구에서 각 100분위 지금 현재 사탐 9개, 가탐 8개죠. 그럼 100점, 99, 98 이렇게 각 대학들이 다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도를 보면은 2025년도 보면은 100분위 점수가 일단 높은 데 있는 학생들이 일단은 사탐이 많습니다. 가탐보다. 전 구간대가. 작년도에는 가탐이 많다라는 걸 왼쪽 표에서 나올 겁니다. 올해는 어쨌든 탐구를 갖다 놓으면 고득점자는 사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다 문과일 것이냐, 이과에서 문과로 상당히 넘어와 있는 학생들 여기 섞여져 있을 것이다. 어쨌든 사탐에 100점부터 99, 98 쭉 구간대 보면 높죠. 많죠. 그러니까 탐구를 잘 본 학생들은 어쨌든 사탐 학생들은 잘 본 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된 거고, 표점도 9과목 중에서 지금 현재 6과목이나 지금 현재 높아진 상황이고 하고 그렇습니다. 16페이지. 100분위 점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분위 점수는 상위 1% 안에 성적이 나왔다 하면은 100분위 점수는 99점입니다. 상위 2% 98, 상위 3% 97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과목에서 100명이 시험을 봤다. 100명의 시험 본 것 중에서 만점자가 10명이 생겼다. 이 10명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오는 걸로 간주를 하느냐. 요 계산 방식은 동점자가 일단 생긴 거죠. 동점자가 생겼을 때는 그 중간석차라는 게 적용 방식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나누기 2를 해뿐입니다. 그럼 5가 되죠. 그럼 얘는 100명 중에서 10명의 동점이지만 5% 안에 들어온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만점을 맞더라도 얘의 100분위 점수는 95가 시작입니다. 100점, 99, 98, 97, 96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표상에서 100분위 점수가 나와 있으면 이게 전구간 촘촘히 되어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그 점수가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16페이지 맨 상단에 사회문화, 생활, 윤리여사,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100점이 있죠.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동점자들이 발생을 했고 중간중간에 없죠. 중간중간에 없는 것도 중간중간마다 동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아예 그냥 구멍 뻥꿈뻥꿈 뚫린 거는 전국에서 이 점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조견표를 100점부터 칸칸이 발표를 하지만 이 구간대는 이 학생이 없는 과목도 있다. 여러분 해당하는 과목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단 보고, 일단 우리 애가 100분위 점수 몇 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89점이 만약에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얘는 55,75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 만약에 우리 애는 89점을 두 과목을 다 찍었다 하면 55,000점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왜? 두 과목을 동시에 89를 찍는 것보다는 그게 확률이 더 적을 거니까. 그럼 이거보다 55,000점보다 훨씬 더 위에 한 2만 등이 될 수도 있고 한 3만 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유추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과목은 100분위 점수가 92가 나와가지고 한 이 정도 등수에 갈리는데 어떤 과목은 잘못 봐서 70 몇 점이 나왔다면 밑에 축 처져 버리죠. 그럼 얘가 베스트가 있고 월스트가 있는데 한 중간 단위에 어디서 봐야겠죠. 그 두 과목.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탐구가 전국적 위치 상황도에서 각 과목 간에는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만약에 두 과목을 다 잘 봤다 싶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대강 의림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과학 탐구도
올해 그 지구과학 원하고 생명과학 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촘촘하게 돼 있고 아까 사회문화와 생활윤리도 촘촘하게 돼 있죠. 근데 올해 물리하고 학원이 쉽게 출제가 됐죠.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게 나오는 애가 97이 찍혀 있는 애가 2599명이고 그 다음에 아예 없습니다. 93점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동점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 100분의 점수 동그라미 친 거를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서 오른쪽에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랭크 순위를 대강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탐의 경쟁력이 좀 있는지 없는지 14페이지 대학별로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고려대학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6점이다 하면은 고려대는 사탐은 65.21이다. 뭔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65.21점이다. 이 밑에 쭉 내려와 있는데 일단은 96점까지만 저희가 공개를 한 거고 표 보는 법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탐은 68.000점을 줬으니까 고려대학교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탐에 선택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부여해 줬죠. 그래서 가탐에 100분이 청청 구간 때도 보면은 가탐이 사탐보다 많았습니다. 아까 표상에. 올해는 반대죠. 사탐이 오히려 더 많죠.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발표하는지인데 어쨌든 작년도 상으로 보면은 같은 100분이라 하더라도 가탐이 사탐보다 높으니까 고대 같은 경우에 고대는 가기가 좀 버거운데 가탐과 수학을 잘 받고 나머지 과목을 못 봤다 싶으면 고대 교차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포인트죠. 올해 어떻게 발표될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성균관대학교도 작년도 발표상으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면 살짝 가탐이 높게 돼 있으니까 그런 구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넘어와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연세대학교는 사탐 가탐 아예 구분 없다. 그냥 이 100분위 점수는 사탐이든 가탐이든 뭔 과목을 선택했든지 똑같게 줘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탐을 잘 봤다 해가지고 사탐보다 유리한 구도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연대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게 좀 장벽이 생겼다. 왜? 덕을 볼 게 없으니까 다른 대학들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올해 연세대학교는 2024학년도 이렇게 발표했는데 2025년에 살짝 높였습니다. 탐구에 대한 점수를 살짝 0. 몇 점이라도 높였기 때문에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탐구의 중요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고 19페이지 숭실대학교는 작년도에 인문과 자연계 사탐 가탐의 표준 점수가 좀 달리 적용 가탐에다 살짝 더 점수를 얹어줬었는데 금년도는 구분 없이 그냥 이 점수가 바로 이 점수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숭실대학교도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좀 더 유리한 구도였었고 세종대학교도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왼쪽 오른쪽 작년도는 인문계 자연계 나눠서 별도로 점수를 부여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그냥 구분 없이 그대로 100분위 점수 때 해당하는 걸로 바로 찾아서 바로 네 점수입니다. 바로 본인 점수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이번 주까지 발표가 되면은 고려대학교라든지 나머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한 걸 종합 집계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표준 점수의 변환 표준 점수의 발표 상황으로 볼 때 상위권 중위권 때가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또 설명을 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정보 전달을 또 저희 나름의 분석한 것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흐름의 변화, 대학교 발표 상황의 변화와 해석적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자, 정시에 지금 현재 그 작년도에 인문계 서울권 28개 대학 조사에 보면 1862명의 정시 선발 인원이었는데 지원자가 59,224명 경쟁률이 5.45대 1인데 1862명을 합격시켜 놨더니 중복 합격으로 다 빠져나가고 추가 합격자를 11,500명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862명을 뽑으려고 했던 것이 22,362명의 합격자가 발생을 했으니 실제 59,224명 중에서 1862등이 합격이 아니라 22,362등까지 합격을 한 거니까 실질 경쟁률은 2.65대 1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실질 추가 합격자를 고려를 해보면 반토막이 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 대학에 할 때는 추가 합격의 규모가 얼마만큼 발생을 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고 작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전이었고 금년도 의대 모집 확대 이후였었기 때문에 중복 붙는 애가 많으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추측인데 12월 19일 날 수시 최초 합격을 통해서 빠져나간 애가 몇 명인지는 이번 12월 19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사이클이 도는지, 수시 최초 합격자 중에서 전원이 빠져나갔다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웬만한 대학의 경쟁률 10대 1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은 3대 1도 안 되는 한 2대 1대 정도밖에 안 된다. 참고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대학에는 경쟁률 한 4, 5대 1, 6, 7대 1이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다라든지 지원자의 80%까지 합격을 한다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23페이지 자연계학과 그렇고, 24페이지 경인권 당국대, 죽전,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방 거는 더 큰 상황이고, 26페이지 학과별로 보면은 건국대학교 영어교육학과 9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했고 경쟁률 4.21대 1이고 9명 뽑아놨더니 계속 빠져나가서 추가 합격자 21명, 결국 38명 지원에 30명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자연계 경희대 의예과 같은 경우도 44명 뽑기로 해서 292명 지원해서 6.64대 1이었는데 44명 뽑아놨더니 계속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147명이 추가 합격. 그래서 292명 지원해서 44명 뽑으려고 했던 것이 최종 191등까지 합격시켰습니다. 경쟁률 1.5대 1. 자, 의대 최상단 라인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 3,000명에서 4,5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에 대거 한 1,100명 이상 정도 뽑혀 나갔을 수 있고, 나머지 정시도 또 합격생 또 모집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돌면 돌수록 밑에 자연계 일반학과, 심지어 무전공 선발에 관련된 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과 합격, 추가 합격 상황에도 변동요인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금년도 지금 현재도 모집 정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가리키기 어렵다. 추가 합격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일반 수험생, 일반 학과 학생들로 봤을 때는 추가 합격에 번호가 돌지 않는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금년도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 발생이 살 수 있는 소재가 지금 계속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시 합격자 예비분을 받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예비분을 안 받으신 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중단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 당국대학교 경제학과 웬만하면 거의 다 합격했고, 30페이지 뭐 건국 가천대 신소재공학과 7대 1이었죠. 웬만하면 거의 다 합격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시의 경쟁률은 형식적인 최초의 1월 3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고, 만약에 정시에 한번 원서를 질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질러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예측 불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34페이지 주요 대학의 대학별 가중치, 어떤 대학 가군, 나군, 다군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게 일단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문과지만 사탐, 가탐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연계지만은 사탐도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다음에 인문계지만 가탐도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만약에 인문계에서 가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탐과 사탐의 그 대학에서 지금 발표되는 변환 표준 점수의 조견표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탐구 영역에서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분포상으로서 어느 정도 등수 때 대충 랭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가중치를 따지면은, 특히 동점 구간대에 있는 학생들은 가중치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 대학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옛날에 학령 인구수 많고 학생들 뽑기 좋을 때는 이런 게 말이 맞지만,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 계산도 하기 어렵고 복잡한 룰이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게 때문에 우리 애가 등수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에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이 우리의 각 과목별로 경쟁력 있는 각 과목별로 전국 위치 상황,
그리고 이걸 대학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가중치가 어떻게 숫자 퍼센티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고등학교라든지 학원에서 대학을 최종 결정을 해줬을 때 이런 면들이 우리 애는 이런 과목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과목에 좀 불리할 줄 알았었는데 이런 과목에도 가중치를 이렇게 쓰는 대학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질문하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일단 정보를 활용하시고 40페이지. 자, 그러면 일단 40페이지 인문계 자연계 다 있으니까 표 보는 법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애가 국어 수학 탐구 국어 표준 점수, 수학 표준 점수, 탐구 표준 점수 일단 두 개를 다 더하게 해놓고 그럼 총점이 몇 점? 그럼 예를 들어서 41페이지로 바로 가면은 우리 애가 총점이 369점이다 라고 하면은 종락원에서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국어는 123점, 수학은 118점, 사회탐구가 두 과목 합쳐 128점이었다. 거기다 각각 점수를 적어놔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애가 이 평균치가 튀는지 안 튀는지, 평균치랑 만약에 좀 더 높게 나온다. 어떻게든 이 과목에 가중치를 더 주는 대학에 가면은 더 벌릴 수도 있고 더 격차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애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평균적인 집단 총점은 똑같은데 평균적인 점수가 언더에 있다. 여기에 가중치를 주면은 같은 위치가 순서가 바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좀 더 덜한 데를 일단 찾아보는 게 로직이 아니겠느냐. 요 판단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적표상으로 국어 수학 탐구를 놓고 보면은 그냥 이 과목에 제일 상대적으로 내거 성적표상에서는 제일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국적인 상황판으로 보면은 다 저게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과목이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됐고 낮게 형성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자료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할 때 한번 룰이고, 48페이지 인서울 최저선 표준 점수 상으로 봤을 단순 그냥 표준 점수 상으로 놓고 봤을 때 333점대가 인문계, 자연계가 342점대라면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주요 10개 대학에 369점 인문, 자연계가 372점, 스카이가 386점, 최저선 384점대 거시적입니다. 여기서 가중치하고 고려하고 나면은 순서가 뒤바뀌지고 한다는 생각하시는데, 대강 일단 위치도로 봤을 때 들어와 있는 게 조금이라도 낌새가 차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시적으로 이렇고, 49페이지 의대 최저선 402점, 치대 최저선 399점, 약대 384점, 한의대 394, 서영고 일반학과 최저선 384점대 대강 보시고, 50페이지 스카이 서울대 393점에서 연세대 386점 최저 오른쪽 표 최소 단위로 보면은 최저학과입니다. 그 대학의 최저학과 정도 라인업. 그 다음에 1그룹에서 성균관대학교 한국외대 382점에서 369점, 2그룹 건국대, 동국대, 3그룹 아주대, 인하대. 대각 밑에 경인권까지 보시면서 오른쪽에 종락원 예측집 표준점수 기준으로, 왼쪽에는 대학별 공식 발표치입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올해 신입생들의 실제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평균 점수입니다. 지금 발표한 게. 그럼 100분위 평균 점수는 상위 4% 안에 들어오는 1등급이었다라고 하면 96점이죠. 100분위 점수는 96점. 2등급 때가 11%까지니까 100분위 점수 89점이죠. 그러니까 89점과 94점 사이에 있으면 2등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등급 23%까지니까 100분위 점수 77. 그 다음에 4등급이 40%까지니까 100분위 점수 60점. 그 다음에 40점대까지가 5등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6점이 넘는 라인 때인지 89점이 넘는 때인지 77점이 넘는 때인지 60점이 넘는 때인지 100분위 점수로, 그럼 대충 등급이 대충 나올 거예요. 왼쪽 작년에 대학별 인문계 공식 발표한 기준 보면은 국어 수학 탐구 등급으로 보면 한 3등급대 정도가 되면 일단 합격선으로 대학 공식 발표네요. 그럼 국어 수학 탐구가 333 정도가 찍혔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 대학에서 한번 물샐 데 없이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대학의 점수는 등록자 기준 70% 커트라인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80, 90, 100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상향을 지른다라고 하면 감안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올해 수시의 합격자 패턴 발표를 봤을 때 추가가 더 돌면 돌수록 합격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은 일단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는 이런 예측들도 이번 주 12월 19일이 되면 대강 1차적으로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윤곽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변화가 클 수도 있고, 변화가 이때 살짝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올 텐데 일단 이번 주말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요일쯤에.
그다음에 자연계도 51페이지 마찬가지로 333 정도가 찍히면은 뭐 중경외시부터 시작해서 알뜰하게 찾아보라는 것을 대학 공식 발표 기준이고, 오른쪽에서는 저희 종락원 예측치인 거고 그렇습니다. 종락원 예측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한 거고, 이 자료가 전국에서 6만 명 이상이 지금 보고 있고 돌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참고를 해서 어쨌든 원서를 쓸 거니까 이 자체가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내년 6월달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달 가볼 때 공식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다만 유포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52페이지 여대. 야, 인서울 끝라인에서 갈까 말까 잘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없다. 최종 여학생들 판단 자료입니다. 3등급에서 심지어 4등급 때까지도 발표되고 있고, 작년 공식 발표 기준 오른쪽에서는 지금 현재 종락원 예측치 점수인 거니까 지방 내려갈까 아니면 여대니까 인서울에서 한번 있어 볼까 판단할 수 있는 라인업이라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54페이지부터는 무전공 선발. 신설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신설은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에는 문과 이과가 같이 원서를 낼 수 있는 데냐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는 수학 문이과 격차, 이과애가 문과를 치고 넘었을 때 문과 애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다음에 신설이니까 작년도에 점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측치에 의존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게 아니라 신설된 문이과 통합선발은 일단 참고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것들은 56페이지 되어 있는데, 55페이지는 무전공 선발로서 문과 이과가 지원을 하는데 뽑을 때는 문과 이과 구분해서 뽑는다라고 하면은 문과생이라 하더라도 수학의 유불리 격차를 따질 필요가 없는 전형, 이런 부분들도 지금 55페이지 거를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57페이지 유형2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끼리, 이것도 신설된 학과 동그라미 쳐서 여기는 기존 과거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전공 선발 중에서 서울대학교 뭐 자유전공학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는 작년도에 정시 합격생의 100%가 문과 이과 다 지원할 수 있었지만은 합격생은 100%가 이과였다라든지, 이번 또 수시 합격자 발표에 있어서도 이미 학교 내신도 문과생보다 이과생이 훨씬 더 고득점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수시에서도 학교에서 유형원의 합격생들은 이과가 많았는지 문과가 많았는지도 현장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에서 그대로 지원 그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참고를 해봐야 되고, 61페이지 교대. 이것도 문과에서 나름 또 전문직 쪽이니까 오른쪽엔 예측 점수치고 왼쪽에서는 실제 대학의 공식 발표치. 3등급 지방급 4등급 수능 4등급 정도가 합격권. 자, 이게 등록자 70% 기준이니까 333 서울교대 3등급 합격했죠 정시에서. 이게 3, 4등급 심지어 4등급자 때는 5등급대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왜? 70% 커트라인 등록자 기준인 거니까. 그럼 80, 90, 100이 없는 상황이다. 작년도에 서울교대도 수시 전형에서 80%가 펑크가 났습니다. 못 뽑았죠. 그래서 정시를 다 넘겨서 뽑았죠. 그래서 전국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못 뽑고 정시를 많이 넘겨서 봤더니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고 교대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기사가 잔뜩 막 도배가 됐었는데, 그랬더니 정시 경쟁률이 2배로 더블로 뛰었죠. 그래서 합격선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합격선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연 수시가 교대 상황이 없들는지, 이게 상당히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변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합격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도 일단 주목할 점입니다. 작년도 예상이 막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정시 합격선은 이게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질 거 대부분 예상했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됐던 거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높은 점수가 지원해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생들은 낮았던 결론이 나왔다. 참고치 작년에 됐던 것도 한번 봐보시고, 62페이지 간호대. 작년도 합격선으로 봤을 때는 서울권에서는 한 3등급대, 국수단 3등급대 정도도 간호학과 합격선이 나와 있고, 경인권에서는 기본이 3등급이고 4, 5등급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간호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지방권.
충청권에서 충북대, 충남대, 고려대, 세종, 자연계에서도 충남대, 당국대, 천안, 고려대, 요 순서대로인데 이걸 지방권으로서 부울경, 대구, 경북, 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다 집어넣는데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여기 갈까 서울 끝라인 갈까 딱 경계선상에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한 건데 저도 판단은 못하겠어요. 다만 지방권 소재 대학에 이 대학을 갔을 때의 여러 가지 메리트도 있고 디메리트도 있는데 또 위치가 어느 쪽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놀기는 서울이 낫겠죠. 그 다음에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권의 로스쿨이다 하면은 지방권 학생들을 뽑아주는 지역인재 전형의 로스쿨이라는 것도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무조건 대학 순서대로 좀 뽑아주고 있는 거고 지방 공공기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방인재 채용법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가서 죽자 사자 공부하려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놀려고 하면은 서울이 낫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위치적으로 그렇고 주관적인 판단인데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최대의 고민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지금. 그 다음에 66페이지. 자, 대표님 탐구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빼렸습니다. 한 과목만 보는데 어디 없겠습니까? 자연계 과학 탐구만 한 과목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은 서울 경영인권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권에서 연세대 미래가 있고 다만 자연계지만 사탐도 되고 가탐도 되고 잘한 거 한 과목만 제출하라고 하는 대학 성균관대, 명지대, 한성대, 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참고치로 하고 그들 학과가 몇 명 뽑고 무슨 학과인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67페이지 경인권에서는 가천대, 명지대, 경기대 등이 사회도 괜찮고 과학도 괜찮다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자연계돼 있고 지방권에서는 뭐 일부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학과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학과 체크 한번 해보시고 68페이지 인문계에서 사회탐구만 한 과목 하는 게 보다는 인문계에서는 사탐도 좋고 가탐도 좋다 이걸 제출하라고 하는 대학들은 서울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상명대가 있고 경인권에서는 가천대, 경기대, 수원대, 대진대 체크하시고 지방권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70페이지 의대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가탐 한 과목만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조선대 의대밖에 없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치대하고 약대도 가탐 한 과목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선대 의대가 합격선이 일반 대학보다 좀 높은 의대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한 과목만 반영된다라는 특수성도 있다. 두 과목보다 아무래도 한 과목의 점수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이한 점수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 사탐도 괜찮고 가탐도 괜찮고 의학 쪽에서 지금 사탐 가탐 한 과목만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은 동신대 한의학과가 유일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의대를 가려면 물리 또는 화학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만 좀 할 수 있는 데는 없겠습니까? 찾다 보니까 되게 잘 안 나오고 있다. 그 세 과목만 반영하는 데가 서울권에서는 국민대, 서울과학기대 영어만 아주 특출나게 잘 봤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경인권에서는 강남대, 수원대 아까 영어가 1등급, 2등급이었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국수탐을 다 잘 본 학생이 만약에 1, 2등급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도 또 고민스러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죠. 일단 대학 찾기가 잘 안 나올 때도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경인권, 지방권, 인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도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에서 대학, 학과, 특성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13페이지 두 과목만 있습니까? 경인권, 지방권, 인문, 자연 대학 선택 체크해 보시고 학과 체크해 보시고 끝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74페이지 또 이상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백분위를 쓰는 대학 일단 이 대학에 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찾다 없애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찾아보시려고 하면 100분위 점수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되는 거고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나 100분위 점수나 순수의 전국 위치는 비슷할 텐데 다만 탐구 영역에 좀 튀고 잘했다 싶으면 찾아봄직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학이 이거는 표준 점수로 겨루는 게 아니라 100분위 점수로만 겨루는 대학의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인문 자연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100분위 점수를 쓰는 대학은 지방권 교대는 다 100분위 점수로 또 쓰고 있네요. 제가 그냥 정시는 이제 끝
끝이니까 모든 걸 일단 한번 다 짚어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당 사항이 있든 없든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바운드 거리 안에서 아까 최상당 4,500등부터 저 100분위까지 써내려가는 데까지 한번 쭉 훑어드렸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 한번 참고해보고 종락원 홈페이지 가서라도 모의 지원도 한번 해보시고요. 내 점수로 집어넣어 봤을 때 이게 합격권에 나오는지 어떤 애들이 어떤 점수로 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혹여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정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대를 100%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대가 없이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시는. 그래서 만약에 대입 재수를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원서를 낸다. 일단 질르는 거죠 뭐. 일단 질르는 거고 대입 재수는 그러면 언제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냐라고 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1월 달부터 하십시오. 웬만한 학생들.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절반 이상 60% 정도는 1월 달에 합니다. 그럼 2월 달에 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다 지켜보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뭐에 뒤졌느냐 한 달 동안의 공부량이 얼마만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달과 한 달 이후의 차이는 적응도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떤 여건을 극복한다라는 게. 그래서 3월달 학원이 시작할 때쯤 되면은 막 학원에 뭐가 와 있냐면 앰뷸런스 막 와 있습니다. 애가 기절하고 지치 막 그래 뭐 자빠집니다. 그렇다고 죽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애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주말에도 나오라 그러고 뭐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원 관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적응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재수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3수 이상이다. 지금 이상하게 막 가고 있어요. 그냥 가서 어차피 여기서 한 판 더 하는 게 인생에서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일단 N수생 중에서 3수생 이상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쯤 3수 정도 하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또 이 중에서도 또 N수를 했는데 성적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그래 많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심정적으로 큰일 날까봐 원서를 애 모르게 막 집어넣어 놓습니다. 막 붙여놓습니다. 애 절대 안 갑니다. 왜 저기 붙여놨냐고 하면서 그쯤 되는 애들은 한 2월이나 3월 달에 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조금 있다가 와도 될 거는 같은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애들이 이미 적응도 해봤고 그런 정도 상태에서는 그거 삼수를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닌 거고 삼수를 한다고 점수 낮아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재수의 특성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중복 합격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붙으면 중복 합격이 대부분들은 두 군데 이상 붙었을 때 어떤 대학을 선택할지 정말 잘 선택을 미리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때가 뭐냐면은 처음에 막 초반에 붙어버렸어요. 기분은 일단 좋죠. 일단 갈 데가 생겼으니까. 근데 천신만고 끝에 붙는 대학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순간 판단은 저게 나아 보이게 돼요. 천신만고 끝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훨씬 나을 심리적으로 그럴 겁니다. 근데 나중에 패를 까보고 나면은 내가 문 닫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은 애가 돌았어요 또. 기분 참 묘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발동이 되는 것들인 거고 하니까 두 개 동시에 붙었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애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서 얘기하고 특히 50, 60대 되시는 분들한테 잘못 물어보지 말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건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보통 정시 때도 그렇고 특히 정시 때는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5차, 6차, 7차부터는 차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전화 통보 들어가 버립니다. 전화해가지고서 안 받아보면 끝입니다. 대학이 급한 거예요 지금. 제 못 뽑으면 이제 추가 모집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도 잘 받아야 됩니다.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일단은 시차 적응하는 시차 앞에서 달리는 데 가지 말고 즉각적으로 등록금 낼 수 있는 시스템 갖춰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을 왜 명확한 기준을 두라고 하냐면은 오전에 발표되고 오후에 발표되고 오전에 결정해서 등록금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룰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반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하고 N수생하고 수학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N수생이 국어 1등급에서 한 46% 한다라고 보면 되고, 고3들도 한 4% 한다고 뭐 그 정도 돼요. 나머지 검정고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국어나 영어는. 수학은 N수생이 1등급을 100으로 봤을 때 한 57%는 N수생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판 더해서 재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재수생들이 N수생들의 결정판, N수생들이 정신을 다 노려놓고 들어가는 건 아니냐. 왜? 발표가 이렇게 나거든요. 주요 상위권 대학, 특히 의대나 이런 라인들에서는 N수생이 독식을 한다. 거의 합격생의 8, 90%가 서영고 정시는 N수생이다. 그중에 3수생이 한 60, 40% 넘어왔나 이렇게 막 발표를 하고 있죠. 그거는 만약에 수능 정시로만 다 경합을 해서 붙었다라고 하면 고3과 N수생은 5대 5입니다. 합격생이. 그런데 고3 학생들은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수시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점수가 정시에 갈 만한 애들도 수시에 빠졌기 때문에 정시에 겨루는 경쟁터는 남아있는 애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8대2가 N수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 N수를 결정하든 3수를 결정하든 뭐가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공평하게 5대5로 가고, 올해 N수생 비율이 전체 응시생의 34.7%입니다. 34.7%가 약 한 44, 5% 정도로 1등급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다지 높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생 전반적인 라인업으로 봤을 때 333만 찍어도 아까 그 대학이 보인다 그랬죠. 물 쓸 데 없이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대한민국에 어떤 학원을 간다 하더라도 N수생으로 들어온 애들은 4, 5, 6등급을 찍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미 중경외시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애는 뭐 정식파다 내신파다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고, 설사 그 아까 내가 3수생 애들한테 대학들이 보면은 뭐 부모님들이 막 원서 내가지고 붙여놓는 거 다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 근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어차피 4수 아니면 5수도 할지도 몰라요. 근성 때문에. 그런 애들이 거의 절반, N수생에서 절반 이상이다라는 것은, 그런 근성이 있으시면 N수 시키고, 그런 근성이 없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라고 하고 어디 대충 보내가지고 편입시키십시오. 근데 편입도 국수형 잘 안 되면 어려워요. 뭐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아마 1월 6일 날 선행반을 개강을 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도 뭐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떻든 간에 상황의 적응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정시가 2월 중순까지 발표를 하고 정 안 되면은 2월 말에도 또 추가 모집 나서는 대학들이 있어요. 수시 정시 다 뽑았어도 못 뽑는 대학 학과가 있습니다. 뭐 진짜 N수하기 싫으면 그것까지도 신경 쓰십시오. 막판에 그 학과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지방권 대학들은 수시에 붙었다고 막 아빠가 자랑하고 저기 막 내신 한 3등급 대학 붙을 줄 알고 막 수시 합격했다고 막 술 한잔 먹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이웃집에 보니까 추가 모집으로 7등급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서울 소재 중형 외시도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인 거니까 잘 찾아서 가지고서 원서는 써대, 만약에 N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점도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정시 계속 원서 쓸 때까지 추가적인 정보 막 드리고 할 테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십시오. 고맙습니다.